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어떤 그 준비 작업을 좀 해보고, 그리고 간단한 경험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결국에는 설계해야 되겠죠. 시스템이란 인공지능이 운용되는 인공지능의 프로젝트를 말하자면은 그 실행하는 그 시스템을 하는 건데,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게 무슨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인공지능 문제가 아니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뭘 하려는 건지 확실하게 문제 이해가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사용될 데이터가 뭔지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머신러닝 공부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머신러닝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를 프로그램한테 넣어서 그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데이터를 어떤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알고리즘 설계와 구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는 배웠고, 그러니까 CNN, RNN 뭐 이런 얘기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모듈화 돼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드래그 앤 드롭식으로 써도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습이 된 다음에는 당연히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능 평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이해. 무엇보다 자신이 맡은 문제에 대한 직관적으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때때로 자신이 제약 조건을 설정하고 문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약 조건을 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그 정의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정의할 때 너무 막연하게 정의하면은 그에 필요한 데이터도 불확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데이터 수집이 당연히 두 번째 단계라고 그랬죠. 이 고품질의 데이터 세트를 확보하는 후이지는 데이터로부터 모든 걸 배우기 때문에 데이터가 엉망이면 엉망인 걸 배워요. 이건 뭐 너무나도 그 인공지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그리고 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양적으로도 충분히 커야 되고요. 그리고 질적으로도 충분한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일단은 그 가정을 하기를 약간 그 영상 인식 문제를 우리가 예제로 많이 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말하자면 핵심들을 모두 포함하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얼굴의 종류가 수십억이죠, 세상에. 그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비슷비슷하지만 어쨌든 그 다양한 스타일을 다 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그 실수, 그러니까 동작을 제대로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수집한 샘플을 그냥 바로 훈련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른 데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습용으로 쓸 훈련 세트 하고요. 그 학습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시험 세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인공지능 그 데이터 말하자면 정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학습하려면 샘플 영상에 적절한 라벨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또 그 지도 학습을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머신러닝에는 세 가지 데이터 유형 또는 데이터 입력 그 상태에 따라서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1대 1대1, 뭐 3분의 1씩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건 지도 학습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비지도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강화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지도 학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 학습에는 항상 데이터에 그 데이터의
목표 또는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라벨로 반드시 붙여놓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통 전문적인 또 이 AI 분야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용어로도 불러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는 진짜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이게 진짜 값이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데이터가 이미지 형태라면 데이터 세트를 담고 있는 폴더 이름이 라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뭐 강아지 또는 뭐 새 또는 동물들을 분류하고 싶을 때는 그 강아지 또는 새 그 사진들을 한 폴더에 넣어놓고 그 폴더 이름만 말하자면 라벨로 붙여도 이것이 말하자면 그 우리가 훈련할 때 읽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보통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프랙티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적절한 알고리즘과 설계가 구현되어야 되는데요. 적절한 알고리즘이 뭘까? 사실은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공식이나 아니면은 접근하는 방법이 뚜렷한 건 없어요. 그냥 경험적으로 보통 많이 해요. 알고리즘 뭘 쓰는 게 좋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휴리스틱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소위 그 경험적으로 얻어낸 지식을 보통 휴리스틱한 그러한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보통 찾고요. 주어진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공학적인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 시행착오를 당연히 줄일 수 있다. 보통 뭐 이미지는 CNN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RNN이라는 게 나온 이유가 그 시퀀서 데이터, 즉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적절하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건데 그와 같은 기본적인 우리가 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알고리즘이 선택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역시 그 영상 인식을 가정을 하고 설명이 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 시스템 구현할 때 기본 자료 구조 설계하고 영상을 읽고 저장하는 일과 같은 기초적인 기능 이걸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뭐 적절한 그런 모듈 또는 라이브러리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를 그냥 막연하게, 아, 잘 되네요. 아, 안 되네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떤 그 수치적으로 얼만큼 잘 되고, 얼만큼 안 되고, 이런 그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지표가 성능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지 못 되는지를 판단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성능 지표 중에 하나가 혼동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confusion matrix인데 매트릭스는 행렬이고요. 행렬은 보통 숫자를 이렇게 그 테이블 형태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confusion이라는 거는 뭐 헷갈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땐 혼동 행렬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말하자면 제대로 맞췄고 얼마만큼 틀렸냐예요. 사실은. 자, 그거를 아주 뭐죠, 명확하게 설명하는 요 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true하고 나타나는 그 말하자면 그 false를 나타내는 두 가지의 말하자면은 그 이진 분류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진 분류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강아지인지 아니면 강아지가 아닌지 이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표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진짜 강아지의 수, true positive고요. 그리고 진짜 강아지가 아닌 사진의 이미지의 수, true negative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왼쪽에 그 각각의 그 행은 그 예측된 우리가 학습시켜 가지고서 말하자면 만들어낸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 포지티브라고 예를 들어서 진짜 강아지네요라고 true라고 나타냈을 때 그리고 요거는 그 false 강아지가 아니에요 나타냈을 때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은 너무 좋죠. 그죠? 정확하게 일치하면은 이 부분과 TP라는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로 모든 숫자가 딱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죠. 즉 예측한 그 강아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부는 진짜 강아지지만 일부는 강아지가 아닌 거를 강아지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false negative라고 불러요. false negative. 그리고 또 예측을 했는데 분명히 그 강아지가 아니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아닌 걸로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false positive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진짜는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아닌 거로 분류한 경우와 강아지가 아닌데 강아지로 분류한 그런 거를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false negative하고 false positive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뭐 거짓 부정, 거짓 긍정 뭐 이렇게 요말 그 단어대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말하자면 잘못된 경우죠. 그런데 여기 그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는 맞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보통 시스템을 많이 평가해요. 이 행렬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면 사실은 요 그 소위 true 그러니까 포지티브 행에 있는 요 값들 중에 그 진짜 트루 포지티브 그거를 재현율이라고 부르고요. 리콜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재현율.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찾아낸 그 트루 값이 그 진짜 찾아낸 것, 그러니까 찾아낸 것들 중에서 진짜 찾아낸 거는 몇 개냐 이거를 재현율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정밀도는 요거 합분의 요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정밀도는 진짜 강아지 중에서 내가 찾아낸 거 트루라고 제대로 찾은 게 전체 트루 중에 몇 개냐 요거를 요 두 개의 셀을 합한 것 중에 이거는 지금 그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한 데이터의 개수를 여기다가 쓰는 건데 아마 이미 본 적 한 번 있어요. 우리가 이 그 뭐죠? 그 어디죠? 아이리스 그 분꽃 말하자면은 그 분류하는 거기서도 이런 혼동 행렬을 한번 써봤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또 다시 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만 근데 정밀도가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재현율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둘 다 좋아야 돼요. 둘 다. 그래서 보통 정확하게 얘기하면 F1 그 전문적인 그 평가 방법은 F1 스코어라는 걸 부르합니다. 그러니까 정밀도하고 재현율 곱한 거에 2를 곱한 다음에 그 두 개의 합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밀도하고 재현율은 서로 상반된 성질을 좀 가져요. 어떤 게 둘 다 동시에 좋아지기가 좀 힘들어요.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고 하나가 나빠지면 하나가 좋아지고 뭐 이런 식의 그 트레이드 오브 관계 그런 그 성질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혼동 행렬을 보면은 아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그러니까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디에 적용하냐면 테스트 이미지에 적용하겠죠. 테스트 데이터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한번 우리 그 학습, 이건 본 적 있죠?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것이 학습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혼동 행렬도 살펴보고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합시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그 뭐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미 했던 거라서 좀 진행을 할까요? 그냥 시작하기를 누르면 됐죠? 그리고 여기 우선은 이미지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해 봅시다. 이미지 프로젝트. 이미지 프로젝트 표준 이미지 모델을 누르시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기 왼쪽 박스가 이제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이미지를 가지고서 분류 작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 대상이 되는 이미지를 모아야 돼. 그러니까 데이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 대신 요번에는 저는 사진을 여기에 보도록 비디오를 꺼야지만 아마 제 거는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웹캠으로 이번에는 그 여러 개를 한번 그때는 마스크 썼냐 안 썼냐 이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위아래 좌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위를 이런 식으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업이라고 할까요? 위쪽이라고? 위쪽이라는 그 이미지를 많이 한번 모아볼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이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모양이 조금 달라져도 위치가 달라도 되고요. 자, 충분히 일단은 많이 모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0개 가면 오는 거고요. 뭐 하는 김에 한 30개 모아볼까요? 30개 정도 모았어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또 다른 데이터. 이것에 그 지금은 이게 라벨이 붙은 거, 얘가 라벨인 거죠. 얘가 라벨이고 업이 그리고 그 데이터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라벨은 업 레프트를 한번 해볼까요? 레프트 왼쪽은 이렇게 왼손을 할게요. 자, 그래서 왼손을 해가지고 이것 또한 좀 충분히 한번 모아봅시다. 그 대신 약간 지금 그 충분히 다양한 영상이 말하자면 그 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그 좀 더 그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하려면 가능하면 모든 그 경우가 왼손으로 표현됐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위치가 아주 다양하게 지금 뭐 누르다 보니까 35개인데 일단은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리고 또 클래스를 추가해 봅시다. 이번엔 라이트. 여러분들도 지금 동시에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평가도 같이 해볼 수 있으니까요. 자, 웹캠을 이번에는 제 오른손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손을 든 거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하면서 이것도 충분히 개수를 좀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5개. 근데 아예 빠져나간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우고 싶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잘못된 거는 이런 거 지우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도 정돈이 돼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왼손이 적어도 보이기는 해야지만 되니까요. 안 보인 거를 한 거는 좀 빼버리려고요. 지금 이런 거. 잘린 거. 그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다운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운. 다운은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누가 봐도 아웃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운을 이것도 위치를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충분하게 또 30개 넘게는 하겠습니다. 자, 지금 37개, 이거는 32개, 35개, 30개. 얘가 좀 밸런스를 좀 맞춰볼까요? 여기에 올라가서 얘도 한 5개 정도 더 할까요? 그죠? 36개 정도. 그러면 36개, 35개, 32개, 30개 거의 비슷하네요. 자, 이렇게서 학습을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학습이 될 거고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학습이 벌써 끝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업, 레프트, 그 라이트, 다운이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업,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가 좀 안 되네요. 그죠? 라이트, 그 다음에 다운, 다운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잘 먹힌 합니까? 지금? 근데 이거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마 고급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고급을 열어가지고 고급 설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고급 설정. 고급의 고급 설정을 누르면 여기 보면은 그 클래스별 정확도 여기 있네요. 여기 혼동 행렬이라는 게 있죠. 조금 전에 배운 그 내용이 요건데 혼동 행렬을 계산해 본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너무 뭐 뻔해서 그런지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100% 그냥 맞았네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지금. 왼쪽이 클래스고 여기서는요. 아래쪽이 프레딕션인데 그 프레딕션을 수평으로 하고 그 수직을 클래스로 우리가 아까 혼동 설명한 거는 그냥 위아래가 바뀐 건데 좌우가 그건 아무 상관없죠. 근데 정확하게 맞춘 것만 여기 다 있고 나머지 0이네요.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말하는 맞고 틀린 거는 누구예요? 우리가 이 클래스 그 뭐죠? 그 아니 뭐죠? 훈련 자료를 모두 다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고급을 닫아버리고 아니 다시 열고 에포크 배치 크기 그리고 학습률 기본값 초기화 고급 어휘 클래스별 정확도 잠깐만요. 여기서 어디 그 뭐죠? 그러니까 훈련 자료를 제가 30 몇 개를 줬어도 그걸 다 훈련에 쓰지 않고 일부는 그 테스트 자료로 놔두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 데가 어디 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좀 찾아볼게요. 그거를 학습률 기본값 초기화 고급 설정 이건 고급 설정이고 여기에서 어휘고
어휘를 닫아버리고 클래스별 정확도 계산 껐고 얘를 나누는 게 정확하게 디폴트로 어디 있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를 못 찾겠네요. 잠깐만요. 배치 크기 뭐 그럴 때 눌러서 습률 기본값 정확하게 그 위치는 못 찾겠네요.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 보통 20% 정도를 그냥 그 티칭, 그러니까 그 뭐죠? 테스트 이미지로 나누어서 쓰니까 아마 한 요 개수를 보면 알죠? 제가 착각했네요. 6개, 6개, 5개, 6개 정도씩을. 그러니까 20% 정도 맞네요. 그죠? 30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가 3이니까 6개면은 그 과연 2배니까 여기 지금 혼동 행렬에 사용된 요 개수가 그 그러니까 테스트 자료로 빼놔서 말하자면 훈련에 참여 안 시킨 자료고요. 그걸 가지고서 해봤더니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뭐 너무나도 뭐 쉬운 문제라서 이게 잘 풀린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혼동 행렬이 말하자면 조금 좀 틀린 값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이거를 가지고서 지금 뭐 너무 간단한 거라서 별로 이렇게 쓸모는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그 훈련된 엔진을 다른 데서 우리가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이 모델 내보내기를 하면 되는데 이 모델 내보내기에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디폴트로 TensorFlow.js 그리고 업로드 체크한 상태에서 이 모델 업로드라는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모델 업로드를 클릭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프리뷰에서 보고 있는 요 샘플이 있잖아요. 요 샘플 이것의 그 뭐죠? 훈련된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를 어디다가 올려놔요. 어디다 올렸냐면 티처블 머신에서 운영하는 그 클라우드 컴퓨터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여기 주소가 여기에요. 그리고 요걸 지금 공유 가능한 링크라고 나온 거를 복사를 한번 살짝 해볼게요. 복사됐다 그러죠? 그거를 그냥 여기 탭에다가 한번 우리가 새 탭을 열어서 한번 새 탭을 열고 싶은데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새 탭을 열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페이스트하고 엔터 치면은 어떤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데 조금 전에 봤던 프리뷰하고 똑같은 게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그 뭐 페이지만 달라진 거지. 여기 보면은 지금 그 티처블 머신에서 학습된 파일을 어디다 갖다 놨는지 여기 다 가르쳐주고 있죠. this 모델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그건데 보세요. teachablemachine.withgoogle.com 밑에 모델즈 밑에 그냥 랜덤하게 말하자면 이미 생성된 폴더 밑에 모델.json과 metadata.json과 model.weight.bin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 신경망 거기 그에서 신경망을 학습시켰다는 거는 신경망의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연결선상에 놓여져 있는 그 가중치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 W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가중치 값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다 우리가 사용할 네트워크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구현한 거를 여기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손을 이렇게 왼손 들면 레프트, 여기 업, 그리고 오른손 들면 그 오른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다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응용도 있는데 우리 난이도상 우리가 아직 배워보진 않겠고요.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내가 그 공부 나중에 배우게 되는 뭐 텐서플로우나 텐서플로우 라이트에다가 이게 내장해서 말하자면 다른 데다가 써야지 뭐 이러면은 그 쓰는 방법 다 이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일단은 그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미지였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새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풀려는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모아야 될 데이터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는 이미지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오디오 프로젝트 한번 해봅시다. 오디오 프로젝트. 똑같은 말하자면은 그 데이터 모집, 데이터 수집, 그리고 그 다음에 학습, 그 다음에 시험 이런 세 단계를 거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소리를 우리가 녹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 뭐 이런 개념이 없지만 소리는 우리가 무슨 소리를 내든지 간에 배경에 같이 소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주변 소음이. 그래서 먼저 배경 소음이라는 이거는 우리가 랍의 학습을 말하자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마이크. 지금 여기 20초를 녹화할 때 제가 일부러 조용히 할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여기에 색깔이 바뀌죠. 일부러 조용히 하고 있는 거고. 자, 일단은 샘플 추출해 볼게요. 이게 20초 동안 녹음한 그 소리 말하자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데이터인데요. 소리 데이터는 어떻게 그 사실은 보통 표현하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는 거죠. 보통 신호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죠. 왜 그래요? 사실은 요거는 좀 또 다른 표현 방법을 쓴 건데 소리에는요, 다양한 주파수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음, 저음, 뭐 중저음,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별로 분류해내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파수 대역에 어느 그 주파수 대역이 얼마만한 크기로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형태가 그 주어진 시간 1초 간격으로 주어진 그 데이터, 소리 데이터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지금 소리에 대한 그 학습을 할 건데 사실은 이미지를 학습한다고 봐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녹화를 시켜볼게요. 자, 샘플 추출해서 뭐 최소한도 20개인데 뭐 30개하기 하면 어떻겠어요? 좀 많이 한 거고요. 자, 이제는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소리를 할 거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도미솔을 한번 해볼게요. 도미솔. 그러니까 그 음계가 다르면은 조금 인식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도, 이게 좀 힘들어요. 이거 잘못된 거는 몇 개 지워버리면 되고요. 최소 8개 돼요. 도, 자, 지금 보면은 이 이미지가 정말 똑같은 그 스타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파수 성분이 거의 비슷한 게 쫙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뭐 목이 아프니까 12개만 할게요. 자, 또 도미 이번엔 미를 해볼게요. 미. 미. 미가 아니라 이 소리만 내네. 근데 어쨌든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르죠. 요 위에 거랑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거든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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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좀 흔들렸지만 뭐 지우면 되니까요. 쓸데없는 거 지워버리고 제대로 된 것만 하니까 뭐 이건 좀 차이가 나네. 그죠? 뭐 그래도 뭐 어차피 미니까 그냥 제떡 봅시다. 솔까지 한번 해봅시다. 솔. 여러분들도 하세요. 해요. 왜냐면 해야 재밌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도, 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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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이게 녹화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아니, 녹화가 아니라 이게 녹음. 솔, 솔. 힘들다. 근데 뭐, 이 정도 합시다. 도미솔을 했어요. 이제 학습시켜 봅시다. 이게 데이터를, 근데 뭐, 이제, 뭐야, 너무 조금이라서 얘가 그 컨퓨전 매트릭, 혼동 매트리스를 몇 개를 할까 궁금하긴 한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건너냅시다. 아, 이제 되네요. 한번 해볼게요. 도, 미, 솔, 솔, 미, 도. 되죠? 도, 미, 솔. 어디 봐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출력되는 거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건데, 도, 미, 솔. 이게 그러니까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1초 단위로 말하자면은 소리를 잡아서 그 1초 단위 안에 있는 소리에 가장 그 중요한 말하자면은 스펙트럼이 뭔지를 찾아내는 건데 뭐 0.5초씩 겹치긴 하지만 그러니까 0.5초 간격으로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그 검사해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 이것도 한번 봅시다. 고급에서 고급 설정에서 여기는 그 없네요. 그게 그것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혼동행렬은 안 구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그죠? 이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것 같네요. 여기서는 이 고급 설정에 얼마 정도의 정확도로 됐는지는 그 대신 이걸 보면 알죠. accuracy가 테스트하고 말하자면 그 이 ACC라는 것이 훈련 자료의 정확도고요. 그리고 요 오렌지 컬러가 테스트니까 100%로 정확하진 않네요. 그죠? 여기 뭐 나오는 거 보니까 0.99 0.90이니까 한 90% 정확도네요. 90% 그죠? 약간 좀 떨어지는 그 정확도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데이터를 더 많이 얻어서 우리가 하면은 충분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말하자면은 그 이 테스트 에큐러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우리가 한번 중첩을 좀 많이 시키면 어떨까? 최소한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주 할 수 있겠네. 0.75로 한번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도, 미, 솔, 솔, 솔은 잘 못하네. 솔, 미, 도, 도, 미, 솔. 소리 잘 안 되네요. 그죠? 제가 소리를 좀그 재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위에 나오는 것만 봐도 그 우리 왼쪽에 있는 이 결국에는 진짜 이미지가 비슷해야 돼요. 이미지 그 프로세싱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나오는 이미지랑 미에 나오는 이미지랑 소할 때 나오는 이미지가 요 왼쪽에 그 우리 실험할 때, 그러니까 훈련시킬 때 썼던 데이터랑 비슷해야지만 얘가 제대로 동작을 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기본적인 그런 그 훈련 과정을 다 지금 그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프로젝트를 설계를 해서 근데 모델을 우리가 선정을 하진 않았죠. 알고리즘. 왜냐하면은 그냥 그 티처블 머신에서 제공해주는 이 모델인데 뭐 이거는 설명을 우리가 제가 안 했지만 그 CNN으로 그 뒤에서 알고리즘이 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그 CNN을 학습시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온 거고요. 자, 이거를 그냥 뭐 학습시킨 거를 학습한 거를 말하자면 알아내는 건 뭐 재미는 있는데
뭔가 좀 응용이 있으면 좋겠죠. 아, 여기 포즈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그냥 스킵을 할게요. 우리가 그것까지 프랙티스 하면 다른 것도 못할 것 같아서. 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이번 강의에 우리가 그 학습된 모델로 게임을 진행해 보기라는 또 다른 응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티처블 머신을 응용을 해가서 그거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또 다른 응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서는 뭔가가 좀 환경만 좀 달라졌죠? 제일 위에는 이게 게임이에요. 아마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옛날 게임이긴 하지만 팩맨이라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 그 뭐죠? 동그라미 근데 얘가 돌아다니면서 요 점들을 먹는 거예요. 요 미로를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걸 컨트롤 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조이스틱으로 보통 그 화살표 키보드에서도 또는 조이스틱이라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정기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배운 티처블 머신을 쓰자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내장돼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 사진이 여기 보이고 있죠? 근데 그 사진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걸 한 건데 이렇게 하면은 위라고 한번 해볼게요. 위. 그래서 이거 제가 요 이미지를 위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 네 개의 칸 중에서 위 칸 여기요. 여기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 이게 위 그러니까 이 조이스틱의 화살표가 사실 이 이미지가 그 화살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를 때마다 여기 녹화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나오면 그거는 위라는 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아 저건 위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럼 아래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아마 여기 그 밑에 써지는 숫자를 한번 보세요. 숫자를 보세요. 그만큼의 이미지를 사용한 거예요. 38개, 39개. 왼쪽은 이렇게 할게요. 왼쪽은 왼쪽에다 넣을게요. 왼쪽 했죠. 누를 때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또 저랑 똑같이 그 포즈를 취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포즈를 하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만 해도 되고요. 그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올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를 건데요. 훈련 어떻게 시켰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38개에서 뭐 많게는 60개까지도 넣었어요. 이거를 훈련을 한번 시켜볼게요. 트레이닝. 그러면은 벌써 끝났네요. 아, 하고 있군요. 끝났어요. 0.00003 로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오차로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그 러닝 레이트, 뭐 배치 사이즈, 에포크, 히든 유닛. 아, 이 히든 유닛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으로 학습시켰는데 신경망의 개수, 그 학습시킨 그 히든 레이어 층이 100개. 엄청나게 큰 거죠. 그거를 근데 굉장히 빨리 시켰죠. 자, 그리고 이거를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 해보면, 레디, 됐다. 잘하죠? 어, 있죠. 아유, 위로 올라갔다가, 아유, 이게 손을 내리면은 그냥 얘가, 아싸, 아유, 죽었다.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서 지금 게임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높은 점수 받은 사람이 자기가 몇 점 받았다고 이제 한번 공부 뭐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뭐 단순하게 했지만 여러분들 원하면은 뭐 손가락으로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디어가 별로 안 떠오르는데 만약에 원한다면 이거 처음 리프레시해서 다른 걸로 우리가 컨트롤하기 쉬운 걸로 이렇게 학습시켜도 될 거예요. 한번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습은 요거니까요. 여러분들 해보시고 거기서 어떤 그 경험을 해보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동작하는 거겠구나라고 여기서 이해될 겁니다. 뭐 이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지금 우리가 머신러닝의 지도 학습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도학습을 무슨 알고리즘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다 그 인공신경망으로 하고 있어요. 인공신경망으로.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그러한 그 인공신경망 구조에서 가중치 값을 구해서 이것이 다 동작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선 한번 다 함께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